지금 보는 이 사진 1920년대 독일의 모습입니다.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돈을 천문학적으로 찍어내게 됐고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경제 위기에 다시 빠지게 되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게 다 돈다발이고 물가는 급등하게 됩니다. 물가 상승, 화폐 가치의 하락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최근 댓글에 환율이 1,500원이 넘었는데 무슨 말이야 라는 댓글들이 보이더라고요. 이걸 알아보니까 LA 항공에서 우리나라 그런 카드라 통신 그런 비슷한 거고, 그나마 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었던 게 테더죠. 달러하고 테더를 1:1 비율로 교환을 해주는 가상화폐인데 이 가격이 1,500원을 넘어서면서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김치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가격이 오버슈팅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데, 달러와 테더의 교환 비율이 같다라는 점을 본다면은 이거 심각한 모습입니다. 과거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신흥국의 고금리 채권을 매수하고 저금리의 채권을 공매도하면서 그 시세 차익을 올렸던 그런 투자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1,500원 이상의 테더를 공매도하고 지금 낮게 되어 있는 원달러 환율을 매수하는 전략을 쓰게 되면은 무위험 차익 거래가 되죠. 가치가 없는 테더는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 팔게 되고, 실제 기축통화로서 사용 가치가 있는 달러는 매수해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달러는 점점점 부족해지는 거예요. 실제 환율을 보겠습니다. 최근 환율이 1,400원 이하로 하락을 하다가 다시 1,427원까지 상승하고 있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루고,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화폐인 원화의 가치가 폭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와 원화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숫자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달러 인덱스는 2025년 1월 110포인트에서 현재까지 계속 하락해서 99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환율은 하락을 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달러의 하락세보다 더 가파르게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가 하락, 폭락을 한다는 겁니다. 언론에서 늘 미국 망한다, 달러 망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의 화폐 가치가 그거보다 더 빨리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망하면은 우리나라가 먼저 망해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의 폭락을 가장 쉽게 보여주는 자료가 유로화 환율이에요. 기축통화의 한 축으로서 미국이 서브프라임으로 인해서 달러를 천문학적으로 공급할 때 유로에서는 유동성 공급을 좀 제한적으로 시행을 했었죠. 그리고 환율을 보면은 달러하고는 다르게 유로 환율은 계속적으로 상승해서 지금 1,651원을 돌파했습니다. 기축통화와 비기축통화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대한민국 내부의 문제점을 좀 보도록 할게요.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 부채예요. 국가 총부채가 6,200조 원을 돌파했고 GDP의 2.5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를 보면요, IMF는 국가 부채가 GDP 대비 40%를 넘으면 위험 신호라고 경고했는데, IMF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올해 54.5%로 비기축통화인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최근 미국이나 유럽들의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00% 넘는 국가들도 나오죠.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하물며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국가들은 기축통화를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입니다. 달러와 유로의 공급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가 다 같이 물가가 오르면서 더 많은 달러와 유로가 필요해지면서 가치가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화 공급을 하게 되면은 다른 국가에서 이용 안 하죠. 그럼 우리나라 내부 안에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필요 없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특히 이재명 정권 이후에 포퓰리즘 정책의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고, 정부 부채는 최근 1년간 12%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국가 신용도 하락, 기업과 가계의 부담 증가, 경제 성장률 둔화 등이 우려되고, 우리나라의 경제는 저성장, 고령화, 복지 수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하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구조적으로도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제였죠. 또 쓸데없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 자꾸 대한민국의 치부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낸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3,500억 달러 미국에게 투자하면은 외환위기 온다고 했었잖아요. 저 그거 문제되는 말이라고 했었죠. 어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1년 가능한 외환 보유고가 200억 달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외환 보유액이 200억 달러밖에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 거잖아요. 이게 여유자금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하지만요, 이 금액 상당히 적은 수치예요. 헤지펀드들의 먹잇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는 국민연금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하고 있죠. 그리고 2020년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환율이 급등하고 수출입은행에서 삼성한테 달러를 빌렸던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정부의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여러 사건에서 나타나고 있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투자 금액을 늘릴까요? 환율이 상승이 되면은 환차손을 입게 되죠. 그들은 빠르게 계산하면서 주식, 채권,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과 환차손에 대한 계산 등을 마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에서 볼 수가 있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9%를 보이고 있고요.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 시장에서 우리나라 채권을 매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조금 더 의아한 점이 발생했는데 2025년 9월 15일 국고채 10년물 경쟁 입찰 결과인데 응찰률이 283%가 나왔어요. 인기가 높죠. 그리고 이때 금리가 2.85%예요. 인기가 높았는 국채 금리였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국채 금리는 2.9%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에 또 채권 경쟁 입찰이 있을 건데 금리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나라의 레포 금리입니다. 1일짜리 단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금리가 9월 말에 4.3%까지 급등해버립니다. 하루짜리 채권 금리가 4.3%를 찍었다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단기성 자금이 순간적으로 부족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경제 공부 오래 하신 분들 테드 스프레드라고 아실 겁니다. 미국과 유럽의 금리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2008년 서브프라임이 터지기 몇 년 전부터 이 테드 스프레드 금리가 조금씩 올랐다가 떨어졌다가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미국에서 부동산발 위기가 오게 되었죠. 우리나라도 이런 레포 금리가 순간적인 발작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10월 들어서 중국의 히토리 공격 그리고 미국의 관세 인상 등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면서 금리가 상승하고 있죠. 국내외적으로 악재가 계속 쌓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화를 들고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물가 상승 또는 다른 자산들의 폭등으로 인해서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아무쪼록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